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수업 시작합시다. 2주차입니다. 네, 과제 관련 문의가 곧 올 것 같아서 한 번 더 멘션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tongue twister 1, 2, 그 다음에 why do you want to take this class? 라는 걸 할 거예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과목이 인기라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맞아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 코로나 초반에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꿨을 때는 많이 싫어했어요. 많이 안 좋아했는데 실제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들을 거라면 그 온라인에서 나눠주는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못 들으면 손해가 막심해요. 손해가 커요. 그게 그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데 앉아 있으면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분위기가 옆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오면 본인도 이게 뭐지? 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지? 라고 인지가 되는데 혼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웹툰이나 보다가 손톱 깎다 그 손톱은 참 많이 얘기하는데 손톱 깎다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온라인 강의를 듣지는 않죠. 온라인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지는 않는데 할 수가 없죠. 네. 사람이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멀티태스킹이. 강의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긴 힘들죠. 핸드폰 보면서 강의하기가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자꾸 손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톱을 볼 수는 있으니까. 자,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던가 다른 행위를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놓치죠. 놓치게 되면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과제를 준비하는데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힘드니까 당연히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를 되풀어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 손해예요. 본인 손해입니다. 대학교 강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초중고 학생 때 했던 그 1대1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영어 수업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 여러분들 집으로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이랑 하는 그런 수업이랑은 좀 다릅니다. 1대1 강의라는 느낌은 받지만 사실 여러분과 나는 1대1 강의가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있나요? 라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수업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스텝들이 지금 꼬여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해결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것도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되죠. 당연히 사람인데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헷갈리는 상황까지 갈 때 그 사람이 그거 한 가지만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스텝들이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선 우리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뭔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본인이 강의를 설정을 할 때, 강의를 신청을 할 때 온라인 수업인지 아닌지도 인지를 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나중에 다시 강의 계획서에 그렇게 되던데요 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강의 계획서라도 봤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강의 계획서만 보고 그 중간에 말았다? 그것도 상당히 애매하죠. 강의 계획서가 업데이트가 됐고 강의 계획서에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은 몇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멘션하는 이 학생들도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꼭 커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본인들이 불편하죠.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스크가 줄이 꼬였어. 아니면 뭐 핸드폰 충전 줄이 꼬였어. 충전되죠. 충전돼요. 하지만 이제 그 충전기 줄이 꼬여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나중에. 충전기 줄이 빨리 수명이 없어지죠. 왜냐면 충전기 줄이 자꾸 꼬여 있거나 이렇게 접혀 있으면 안에 있는 전선이 끊기잖아요, 금방.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그 약간 자잘한, 불안감, 그죠? 수업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들이 본인에게 크게 느껴질 때가 금방 와요. 그게 본인의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참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줄이 꼬여있네 빨리 풀어야지라고 그냥 풀어버리고 마는데 참는 거야. 그걸 참죠. 줄이 꼬여있어도 참아요. 그냥 대충 쓰지. 시간 없는데 그냥 하지 라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한데 참지 뭐. 내가 확실히 불확실성이 자꾸 있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수업 있나요? 나중에 과제 언제 하나요? 나중에 여기로 과제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죠? 줄이 꼬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 상태를 만들죠? 처음부터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를 안 하고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제대로 듣자. 거기서 해결을 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 대충 듣고 저기서 대충 듣고 왜냐면 대충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딴짓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 바쁩니다. 과제라든지 뭐라든지 엄청 본인은 바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넷플릭스 보면서 강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본인 마음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온전히 앉아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본인이 자꾸 실수를 하고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자꾸 집중을 안 하고 헤매죠. 그거예요. 뭘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면 돼요.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를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어느 수준에 있든지 자기가 어느 레벨에 있든지 금방금방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기 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았던 한 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한번 차분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5분이라도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워서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눈 감고 핸드폰 놓고 타이머 세팅하세요. 5분 세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시지라고 자꾸 쳐다봐야 되니까 그죠? 5분 그냥 세팅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요. 오늘 뭐 해야 되지? 좀 이따 뭐 하기로 했대. 이거 말고 숨 들어갔다가 숨 나갔다가 들어온 숨 나가는 숨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것만 한 5분만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일 좋은 때는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요. 해보세요. 제발. 그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만요. 잠깐 녹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합시다. 자, 우선 기본적인 거 봅시다. 과제 등록을 보시면 여러분들 과제 등록을 보면 이렇게 과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과제 등록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공지사항 한번 더 나갑니다. 이거 그리고 쪽지로 보내줄게요. 공지사항 자체를 보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쪽지, 개인 쪽지로 다 보내주겠습니다. 연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저번 주에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100명이 들었다고 하면 인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몰랐어요 라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본인의 변명이 되지가 않죠. 당연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돼요. 몰랐어요 돼요. 근데 거기에 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린이일 때는 그래 몰랐어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몰랐어요가 아니라 대답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였군요. 그런 방법이 바뀌어야지. 몰랐어요는 나 원래 이래 어쩌라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이걸 모를 수 있는 방법이 참 적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 영상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굳이 이번 영상에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연락을 받는 나로서는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의 캠퍼스에 오는 학교에 와요.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봅니다. 과제가 많아요. 과제에 제 얼굴 나오나요? 하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과제는 내가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길게 설명 안 했죠? 근데 길게는 설명했는데 디테일을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얼굴이 나오게 찍으세요. 그리고 옷 벗지 말고 그리고 너무 옷을 입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여권 사진 찍는 그 상태 정도로 얼굴이 나오게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진 찍는 여권까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권 사진 찍을 때 증명사진 찍을 때 주민등록 사진 찍을 때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기준 정도로 얼굴이 다 나오게 영상을 찍기 바랍니다. 얼굴 입술만 나오거나 코 밑으로 얼굴 반만 나오게 하는 그 희한한 걸로 찍지 마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얼굴 모두 나오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위통 벗은 상태로 아니면 샤워 끝난 상태로 아니면 주차장에서 양쪽 깜빡이 끼고 시커먼 그 시트 위에 앉아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사진 찍을 때 그 상황으로 해서 그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브이로그 찍듯이 뛰어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옆에서 바람이 막 태풍 몰아칠 것처럼 휘몰아치는데 거기서 그렇게 잡음이 큰 데서 찍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좀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두 번만 더 생각합시다. 본인이 그런 걸 할 때 이거를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죠? 나는 부끄러우니까 빨리 하고 끝내야지 하고 눈 질끈 감고 하는 그런 과제를 하기에는 본인의 시간도 나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그런 시간은 낭비입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이런 수업이 힘들죠, 본인에게. 그래서 누차 얘기합니다. 이게 되는 학생은 하세요. 이게 발음 수업인데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듣다가 끝나는 수업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발음 수업인지 알고 이거 신청한 거 맞죠? 그러면 본인이 발음을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을 안 하고
아싸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수업이 아니라는 건 나는 충분히 1주차에서 얘기를 하고 강의 계획서에도 분명히 약간 겁을 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학생 수를 많이 늘리려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겠죠? 두 번째, 그렇게 강의에서 맞아요. 과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리고 이렇게 연락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만 하면 그럼 어쩌라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까지도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메일, 전화, 과제 상담 문의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의가 바르게 나한테 연락을 하든 예의가 없게 연락을 하든 뭐 예의가 바르게 연락을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저녁 10시에 연락해서 내일 수업 있나요? 아침 7시에 연락해서 내일 수업 있나요? 전화 드리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이라 이렇게 문자 드립니다 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들리지만 전혀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강의를 아예 인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문 밖에서 두들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진 않았잖아. 띵동띵동 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깰까봐 내가 조용하게 통통통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지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가 않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여러분들 집에 찾아오지 않죠. 연락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연락한 거 아닙니까? 무슨 하는데 아이고 하는데 그런 거랑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락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쪽지로 하시면 됩니다. 쪽지로 하면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소 누군지도 모를 이메일 주소 gmail.com 네이버.com 이런 데서 오는 그 이메일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 인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제가 누군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본인 용건만 물어보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고 이렇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가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 영상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이게 여기 연결이 돼 있으니까 뜨는구나. 이거를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창답.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쪽지를 하세요. 그래서 쪽지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그거 그 숙제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반인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우선 왜냐면 여러분 쪽지에는 이름밖에 안 뜹니다. 학번이랑 학번을 비교 대조 해가지고 출석부에서 여러분들 학번이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에요. 우선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지 않고요. 지금 1주차인데 그리고 교양 필수 과목과 교양 선택 과목의 학생들을 모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럼 저는 영어 발음 수업을 듣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언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쪽지를 보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나한테 쪽지 보낼 일이 없어요. 과제 관련 부분이라면 강의 영상을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유구교섭 관련 사항은 나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학사관리나 또는 교양영어센터에 문의하면 되십니다. 그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응급실에 가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 사정을 나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관련 사항에서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갖고 나한테 오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유고 결석은 여러분이랑 저랑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유고 결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시청하면 출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벽 3시 시청에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유고 결석은 여러분들 관련이 없네요. 어쨌든 그런 이외의 것들을 학사 관리에다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석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시청했는데 출석으로 입력이 안 되더라. 나 이거 결석 왜 됐지? 나 이거 출석인데? 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학사에다가 문의하면 되겠죠. 그죠? 테크니컬한 문제에 관해서는 학사에다가 연락을 하시고, 다른 문의는 교양영어센터에 연락을 하고, 교양영어센터 그 전화번호 밑에 공지사항, 첫 번째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공지사항 다시 숙지하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공지사항 겸 쪽지 겸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요게 요거.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연락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계속 연락하는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별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아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찮으니까. 예. 봤어도 예, 제가 잘 그랬나요? 하고 그냥 바보인 척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바보인 척 하는 게 사실 의도적으로 너를 무시했어 라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덜 악의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본인 자신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해 주려는 의도가 보여요. 교수님을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무시는 했긴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랬어요 라고 하기에는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본인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됐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죠? 정리가 좀 될까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하세요. 빨리 인지하고 여기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오기 힘들면 빨리 강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랑 내가 강의를 상담하고 조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강의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어떤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숙지를 시켜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면 오케이 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따라오는 과목이고 그게 아니라면 빨리 바꿔야 되는 과목입니다. 다른 질문이 하나 기억이 남는 질문이 있긴 한데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영어 못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 나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영어 못하는데 해도 되냐는 이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이 딜을 받아도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D 줄 건가요는 말이 안 되죠. 내가 본인이 얼만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못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느 기준으로 못한다는 거죠? 남들보다 못한다는 거죠? 그럼 성적이 남들보다 못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더 열심히 할게요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못해요.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나는 달리기를 못해요. 근데 육상부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해요. 그럼 육상부는 육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모든 학생이 오래 달리기를 하는 그 체력장처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상부가 아니라면 그냥 본인은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육상부에 들어와서 달리기를 일부러 하겠다는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육상부에서 꼴등을 할까요? 꼴등하면 안 되는데 나는 꼴등하기 싫은데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나는 내가 육상을 못하면 육상부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걸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좀 연이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너무 정색은 아니지만 너무 차갑게 얘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해서 레슨 2에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봅시다.